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강력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2,450선에서 현재 구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2%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7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시장의 지수만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정작 주요 수급 주체는 사실상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가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쌍끌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2천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관세 뉴스는 주말 사이에도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혼란스러운 뉴스 플로우 안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더 짙게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낙관적인 전망만 가져가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월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는 장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장 속에서 어떠한 업종과 기업이 올라가나 잘 본다면은 지금 시장을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들이 강세 탄력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개인 투자자만이 코스닥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세만 떼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어느 상태일까? 를 오늘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는 전략의 셈, 지금 시장을 관세를 떼고 본다면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사실 관세 때문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하락세가 시작됐던 국면에서 관세가 불을 붙였다라는 게 DB금융투자의 리포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은 이미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부진하기 시작한 바 있는데요. S&P 500의 펄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때 S&P 500의 펄은 최고 거의 25배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이때 버블이 잔뜩 끼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현금을 챙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보시다시피 뚝 떨어지면서 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버블 붕괴가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2025년에 S&P 500의 최고포 같은 경우에는 22배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22.4배를 찍고 S&P 500은 주가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관세 이슈가 터졌다라고 DB금융투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이벤트에 의한 급락과 반등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세 이슈 때문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분명히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어떤지 이어서 만나보고 가시죠.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아마 미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면 아마 앞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사실은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관세를 떼고 보더라도 사실 미국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라고 DB금융투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DP만 봐도 그러합니다. GDP 나오는요. 3월 달부터 사실 미국 내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뤄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GDP가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의견이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은 관세 이벤트 하나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와 겹친 것일 뿐이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이끄는 요인이 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하락이 관세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보면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역으로 이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에는 50일 이평선을 소폭 웃돌았다가 다시 그 아래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도 그랬고 나스닥 지수도 그랬고 S&P 500도 그러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약세장 반등입니다. 50일 이평선을 살짝 웃돌 때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가 50일 이평선을 웃돌았을 때 그때 오히려 방어적인 종목의 성격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일 이평선을 사실 웃돌았을 때 많은 증권사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DB금투에서는 그 약세장 반등에 속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듯한데요.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많은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각기 다른데 DB금융투자에서는 약세장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상대적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주도주 돌파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라면서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했고 지금은 주식을 팔 시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도 퍼가 8,500까지 내려온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물론 700선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주요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가 있는 업종은 피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증권에서는 어느 쪽을 주도 업종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조선과 방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이어지나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조선과 방산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당근이 바로 조선과 방산이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로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부재한 섹터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방산은 여전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국은 결국에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과 방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증권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HD 현대중공업을 새롭게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내에서는 성장주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쪽은 여전히 코스닥 안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 쪽가 굉장히 강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함께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역시나 중국 이슈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방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서 톡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조선과 방산,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정책주, 로봇주는 여전히 주목을 해볼 만하고 실적도 괜찮다. 그리고 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용과 관련된 것,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주간 전략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관세에 대해서 혼란이 컸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은 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전자제품 관련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날 반도체와 스마트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결정이 관세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관세 범주를 옮기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현지 시간 14일 공개한다라고 한 바 있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쯤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돌입이 나타난 가운데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노바텍과 유니온, 동국 RNS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함에 따라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입니다. 지난 4일부터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히토류 금속 6종과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자 히토류에 대한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맞불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콜마인데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 나온 가운데 주가도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증권가에서 한국콜마가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는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한국콜마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2,700억 원,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뷰티의 진출 확대와 상위 업체로의 수주 집중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설명이고요. 더불어 올해는 북미 모멘텀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북미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우려로 사재기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우호한 환경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의 프리우사 AI 방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AI 테마주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프리우사 AI를 방문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테마하는 종목들 불기 등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와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폴라리스 AI 등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 측은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 경제 행보를 진행한다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AI 산업 현장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네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뉴스에 집중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한국콜마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산, 일본산 등 수입 제품에 좀 밀리면서 국내에서도 홀대를 받던 한국 뷰티 제품들이 전 세계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콜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뷰티 제품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을 찾아서 올리브영 매장에서 쇼핑한 외국인 국적만 해도 무려 189개국에 달할 정도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콜마는 KBT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상위 업체로의 수주 집중으로 2025년 올해에도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증권가에서도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호조세 기대로 투자 의견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98,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2,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수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 덕분에 화장품 관련주들 대부분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큰 변동성이 살짝은 좀 부족한 VT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대표 화장품 라인업인 리들샷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었는데 한한령 해제 이슈까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또 VT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후장에서는 넵튠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살짝 좀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미소녀 수집형 RPG 게임 앵커패닉의 성우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앵커패닉은 외계 종족 슈겔에 맞서 싸우는 미소녀 에이전트들의 이야기를 그린 수집형 RPG로서 국내 서브컬처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국내 정상급 성우진으로 총 5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는 자회사 트리플라가 자체 개발한 신작 모바일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고양이 마법학교를 글로벌 런칭했었는데요. 게다가 넵튠의 대표 모바일 캐주얼 게임 무한의 계단이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과 협업해서 컵푸드 4종을 출시하고 인게임 이벤트, 팝업 스토어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지난 주말에 끝이 났는데 무한의 계단 10주년을 맞아 준비했던 이벤트로 단순한 게임만을 즐기게끔 하기보다는 유저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7,500원,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게임의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넵튠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 내리고 있는지 수급 동향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매도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는 기업은 방산주입니다. LIG 넥스원 쪽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현재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상승폭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듯하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H현대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매수하는 기업이 HLB입니다.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SM인데 SM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을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릭스, 다섯 번째로는 오리엔트 전공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캠, 세 번째로는 고영,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보로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은 현재 기관 수급은 코스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한화 시스템을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세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특히나 HD현대중공업과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겠고,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다섯 번째로는 KTNG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HD현대미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세 번째로는 솔트룩스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지만은 정책 모멘텀 함께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오늘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엔터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SM과 보시다시피 YG 엔터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젠백스, 다섯 번째로는 VT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역사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 오늘 한 주의 출발인 월요일 양대지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상승 탄력 돋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지난주 변동성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설명드렸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구간은 트럼프 관세 영향력 때문에 밀려도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려갈 때야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공포스럽고 한 거는 항상 있던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구간은 해결되는 구간이고 이게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에서 주말만 되면은 최근에 2월부터죠. 트럼프가 하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변동성이 강한 월요일을 맞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 없죠. 아직도 좀 입을 쉬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폭풍 전야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비가 이제 주말부터 해가지고 살짝 내리고 있는데 차분해지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된 거는 관세가 정말로 시행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2월부터 해서 계속 이 말로 없는 시간, 첫 시간부터도 말씀드렸죠. 12월 2일 날부터 관세는 협상용이다, 협상 카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된 거예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135%니 145%니 숫자 노름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부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50만 원에 사던 거를 130만 원에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이소 가서 10,000원이면 사던 것을 2만 얼마에 사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걸 정말로 원하겠습니까? 중국은 원하겠습니까? 서로 원치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트럼프가 시진핑은 나의 친구다, 대화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러면은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말은 강하게 하고 히토를 제재하고 이런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더 이상 숫자 노름하면서 올리는 거 서로 의미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이렇게 관세 전쟁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취할 수 있는 이득만 잘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이제 수장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교섭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좀 모양이 좀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뒤에 협상을 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폭풍 전야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맥 관련주 같은 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빠져나올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렵고요. 정책 관련 쪽을 보시는데 정책 관련주도 상승 초입에 잡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해당이 돼서 움직이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쫓아가시는 거는 잘못하면 내가 사는 지점이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종목들도 좀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산업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것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가져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늦게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올라온 종목들,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익 실현한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수는 지금 안정적인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어떻게 된다? 2400 이탈한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여기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회복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단기간에 회복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2400 위쪽에 있죠. 이 구간에서 만족할 게 아닙니다. 기존의 주가권이 2500에서 2650 이 사이로 넘어오게 될 거고 저는 봄에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돌파 시도는 나올 거고요. 돌파 가능성 아직도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는 뭐 갭을 메우는 정도인데 코스닥은 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680 회복하고 나서 그냥 뭐 자율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편안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종목별로 순환하면은 차익 실현하고 순환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다음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게 이제 어느 종목을 이제 내가 교체하면 되느냐 아니면 혹은 내 종목 들고 가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많이들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음 타겟으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반도체 관련 쪽으로 해서 트럼프가 주말에도 얘기를 했죠. 14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법이랑 이렇게 해서 무역법이랑 살펴보니까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해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입을 쉬지 않고 있지만 정말 정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도 이제 뭐 제재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또 다시 한번 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이고 과거부터 칩스법 같은 경우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 보조금 뭐하러 주느냐.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면 알아서 미국으로 들어올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오늘 살짝 살펴보고 이제 투자하는 타이밍,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순수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서 파생되어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 그리고 좀 더 좋은 타이밍의 종목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오늘 제가 선정해서 말로 없는 종목까지 잘 추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주변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 바닥권부터 해서 좋은 타이밍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가 워낙에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관련 이슈 체크를 함께 도와드려 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종목들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타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강세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2거래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지금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를 단타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은 안 계실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조금 오르던 말던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쭉 매집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HBM 관련 쪽에서도 대장이고 엔비디아랑 TSMC 대신해서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고 다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원래 우리가 14만 장을 올해 하이닉스가 이제 생산하기로 했는데 HBM을 17만 장까지 3만 장 늘린 게 브로드컴이 합류하면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소캠이나 CXL 유리기판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칩스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금 이거 못 받으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거기서도 또 유리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54조 원 투자하면서 작년에 확정된 게 약 7조 원 가까운 6조 9천억 정도 되는 이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기로 했는데 7조 원을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조 원 중반대의 투자를 인디애나에다가 패키징 공장을 한 다음에 6,600억입니다. 그래도 7조 원 수준 되는 것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1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보조금에 대해서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해도 타격을 좀 덜 받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장 이렇게 작년 12월에 확정된 것을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바로 번복하고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느냐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노이즈가 나오는 거,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에서 그래도 좀 타격을 적게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뭐 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좀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콜 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리한 게 어디냐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타 종목 가장 든든하게 보시고 타이밍 어차피 지금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해서 만약에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 사시면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2루타로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종목 살펴볼까요? 포스코 DX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포스코 DX 측에서 AI를 이용한 로드킬을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2루타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초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뭐 로봇 쪽도 보시고 AI 쪽도 보시고 하시는데 그 모든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DX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죠. 언어 모델 AI 쪽 관련해서도 초거대 언어 쪽으로 해서 포스코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바로 포스코 DX예요. 그래서 최첨단 산업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선발대는 아니지만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고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18,000원 구간 정도 있었는데 제가 2만 원 회복하면 좀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올해 1월 2일인데요. 지금 뭐 25,000원 위쪽에서 살살 움직이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고 지금 뭐 올해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게 다 제가 1월 2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데 요즘에 하나하나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업이고 성장 모멘텀이 크다라는 거,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 가지고 나는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포스코 DX 지금도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25,000원 아래쪽을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고 3만 원까지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3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조절하면서 그래도 25,000원에 3만 원이면 한 20% 되는 구간이죠. 그 정도로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3만 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2루타 종목에 가장 걸맞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루타로 선정해 주신 포스코 DX 안정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루타석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는데 오늘 AI 관련주들이 또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급등세를 뿜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신 종목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AI 관련주들 올해
뭐 소프트웨어 쪽이 좋다라고 작년 12월에도 사실 앵커께서 그 정리하신 거 제가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칭찬까지 해드리면서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핵심 종목 중에 제가 보통 3가지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 중에 하나인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제 정책 쪽, 정부 사업 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군 쪽하고도 계속 링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AI 보이스 쪽으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코난 보이스 같은 경우도 저도 직접 사용해 볼 정도로 이제 뛰어난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정책 수혜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산업이고 오래 성장하는 산업이고 우리가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가 관심 갖고 강조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사실은 뭐 우리 순위권에도 10위권에 있다 살짝 밀려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AI 관련주들 이제 점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를 살짝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신다 하더라도 기존에 한 47% 정도 올라갔다가 쉬고 있었는데 지금 40% 수준으로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이번에야말로 3만 원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말롱론에 들어가면서 이제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이제 25,000원 돌파한 다음에 쉬고 있는 구간인데 27,500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천천히 모아가서 25,000원 구간까지 모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뭐 크게 점프해서 자 50% 아래 종목은 이제 안 보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이 종목 살아나고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나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정부 정책의 수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또 시세 상승의 시작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3가지 종목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체크해 볼 시간인데요. 순위에 좀 변동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돌풍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2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단기간에 이제 달성하면서 멋지게 움직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쯤이면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조만간 잘못하면은 거래 정지까지도 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오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이런 현상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되는 타임이니까 쉬는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슬쩍 보내줄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다음 종목들로 넘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순위 변동이 1페이지에도 있고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페이지 종목들이 또 밀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C가 6위로 내려가고, 또 제가 이번 달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50% 아래 종목은 4월에는 안 보일 겁니다. 3월 말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 다 빠지는데 무슨 그런 상황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2위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49.60%입니다. 0.4% 남았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있던 코난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40%대 종목이 또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오면서 이 하위권 경쟁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만들어가면서 순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너무 많아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시장 영향력, 그 관세나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다시 한번 달려봐야 되는 타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나 앞으로 더 강해지는 종목들 살펴보면은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지금 5,500원 구간도 건드려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 다음 저항이 500원씩 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못 넘어가면 비중 조절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말로는 달성한 종목이죠.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가 상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좀 비중 조절하면서 쉬어야 된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어요. 지금 5,000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3배 된 상황이니까 여기선 비중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말론론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잘 정리하고 가야겠죠. 리뷰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의 말론론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이 반도체 쪽에서 좀 파생되고 있는 유리기판 쪽에 필옵틱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처음 소개해드릴 때는 너무 빨리 올라와 있어가지고 쉬는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정 구간 나오면은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정 구간부터 해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종목을 좀 볼만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왔는데 유리기판 대장주고 세계 최초로 이제 TGV 가공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필옵틱스라든지 뭐 가장 뭐 아까도 6위에 위치해 있던 SKC라든지 아니면 검사 장비의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JNTC라든지 이런 종목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운영 정도면은 이제 뭐 글로벌 유리기판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빠르면 뭐 내년 후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과도하게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싸지 않나 싶은 이런 가격이니까 우리가 함께 타이밍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그냥 모아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옵틱스 같은 종목도 제가 볼 때 가격적으로는 32,500원 아래만 된다, 뭐 이 부근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매수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SKC를 미리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분명 쉬는 구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조정의 핑계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 상승 후에 휴식하던 이 구간 3만 원 구간까지도 살짝 이탈하면서 이제 회복하고 하는 이런 모습, 이 구간 지지력 테스트하는 모습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은 32,500원 지금 현재 오늘 가격권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기껏 해봐야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냥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구간도 이제 뭐 크게 밀리지는 않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순수하게 걱정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HBM 쪽은 걱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유리기판 쪽으로 한번 선회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방금 팔고 왔다 이슈 이후로 해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니까요. 속행 관련주, HBM 관련주,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CXL 관련주 이런 쪽으로 순환이 계속 돌 수 있는 구간이 아마도 하반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반기 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4만 원을 1차 목표치로 보고 이 5만 원 구간이 2차 목표치로 보면서 기존에 저항받았던 이 구간들을 목표치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5만 원 말로 없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구간도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금 지지받았던 이 3만 원 구간, 이 구간을 3일 이상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저는 사실 뭐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 응원 많이 해주신 다음에 말로 없는 빠르게 달성하고 고점도 돌파해서 훨훨 날아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히토류는 방위산업, 에너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쓰이는 소재로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드론, 미사일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들 자원의 선적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스템 마련 전까지 중단된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미국 군수업체를 포함한 미국 기업의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은 6가지 히토류 및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미국 기업들은 비축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보유량이 달라 공급 차질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업종이고 2025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업종이기도 한데요. AI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최근에 K-레볼루션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늘 저희가 이거 베이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이야기할 때 뭔가 어렴풋이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AI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기술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는 네네. 이제 리포트에 AGI, ASI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떠한 개념이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AI의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현 시점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오랜 스테이지가 진행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현재는 이제 에이전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우리가 AGI 그리고 ASI 쪽으로 가는데 그 현 시점에서 인간과 동등한 레벨인 AGI로 가는 타임라인은 최소 2년에서 3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SI로 가는 타임라인은 최소 3년에서 5년을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30년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인간을 뛰어넘는 AI 서비스를 경험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인간의 좀 창의적 그리고 예술적 영역에 대한 진입을 포함을 하며 AGI 시대에서 인간과 동등한 레벨에서 단순 노동 중심의 휴머노이드 확대를 전망을 한다면 ASI 시대에서는 인간의 불확실성에도 대응 가능한 FSD 기제가 구축이 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슈퍼노이드 기반의 복합지능 로봇이 워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분절된 세그멘트를 중심으로 인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력과 B2C 라인에서의 에이전트 서비스 접점을 위한 다수의 시도가 발현되는 시기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의 예측 범위, 그리고 기간 확대, 그리고 세그멘트별 부가가치 확산을 통한 구독 경제의 잠재력이 서서히 발현될 시기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간과 비슷한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AI 모델이 나올 텐데 여기서 한국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구독 경제와 관련해서 또 이익을 창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AI 시장, 한국의 AI 시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돈 쓰는 쪽이 다르다 보니 예. 거기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은 AI 쪽이 좀 더 발전된 스테이지를 경험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국내에 전부 다 포괄을 한다면 B2C는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멀고요. 다만 이제 B2B 솔루션 에어리어는 뭐 기존의 빅테크들 뭐 예를 들어 팔란티어 테크라든가 뭐 세일스포스,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이제 ERP, CRM, 워크플로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B2B 솔루션 에어리어 쪽에도 이제 본질적으로 작년부터 좀 LLM 결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연속성과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솔루션 제시 그리고 문제 해결의 범위 그리고 기간 확대 등의 부가가치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런 어떤 빅테크 간에도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발현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웨스턴 따로 뭐 아시아 따로 뭐 국내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국내를 아우르는 이런 클라우드 중심의 B2B 솔루션 업체에 무한 경쟁 시기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해당 변화는 LLM을 중심으로 한 ASI 경쟁뿐만 아니라 이런 B2B 솔루션 라인에서도 고객의 선택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생존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향후 ASI를 추구하는 빅테크와 관계랍 제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기반의 또 나름의 또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그런 스테이지로 또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이제 글로벌 안에서 투자가 먼저 이뤄지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 물론 지금 글로벌 안에서의 투자액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벌써 뭐 한국에서는 AI 정책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원님께서는 AI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AI 스테이지를 좀 구분해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그다음에 AGI, ASI 이렇게 갔는데 현재는 이제 에이전트 단계고요. 근데 에이전트 단계에서는 지금 국가 간 경쟁에 대한 그 어떤 대응, 국가 간의 어떤 서포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첨예하게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 해당 국가가 선두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쟁이 발생하는 국면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 이제 AGI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수준, 그러니까 인간과 동등한 레벨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동 가치하고 일정 부분 또 충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 간의 별도의 어떤 프레셔보다는 NGO 중심의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이 좀 대두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려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ASI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을 조금 뛰어넘는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노동 가치에 대한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이제 범국가적인 규제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종국에는 이런 AI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셧다운 버튼 구축 변수까지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초기에는 경쟁을 위한 지원이 나올 거고 근데 중기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균형과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보전 그리고 노동 가치에 대한 어떤 밸류에 대한 우선도 순위를 두고 어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인력이랑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구원님께서는 카카오를 탑픽으로 선택을 하셨던데 투자 포인트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검색 그리고 피드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제 통내 간결합하면서 톡의 유저 인게이지먼트 개선 그리고 광고 사업에서 탄력적인 사업적 기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픈 AI와 협력해서 진행될 에이전트 그리고 AGI 및 ASI 시대에서 B2C 서비스의 간결함, 아직 제가 이제 발현되지 않은 서비스가 B2C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B2C 서비스의 간결함 그리고 이와 연결된 구독 경제 부가가치 창출 여지를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현 시점은 동사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시점으로 종합해서 제시 드릴 수 있겠고 인터넷 업종 내 최선호주로 지속적으로 제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업종 안에서는 카카오가 최선호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외에 또 뭐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카카오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결국 오픈 AI 모델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현재 비지도 학습 그리고 이제 추론 경계로 나눠져 있는 모델을 통합해서 향후 이제 일정 시점 이후에는 GPT-5부터는 이제 통합 모델로서 워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모든 기능,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집대성되고 개선 사항이 얹어지면서 모델의 진화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카카오가 향후 오픈 AI하고 이제 공동 개발할 것으로 관측되는 에이전트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모델의 진화와 함께 결국 워킹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전국에는 검색뿐만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이런 분절된 세그멘트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유저 서비스 형태로 실험되고 테스팅된 이후에 엣지 있는 모습으로 구독 경제 형태로 런칭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워낙 유저가 많아서 오픈 AI와의 결합,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잊혀진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전히 카카오는 아마 그 단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도 탑픽으로 꼽으신 기업이니까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카카오의 대안을 네이버로도 꼽는데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플랫폼 두 개를 보지 네. 않습니까? 요 기업은 뭐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으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양사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검색하고 이제 피드의 영역인데 이거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이제 검색의 방향도 조금 우리가 이제 중기 이상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분절되지 않은 연속적으로 24시간 보정 과정을 거칠 수 있는 AI 기반의 산출물의 위상 및 중요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I를 추구하는 이런 데이터 얼라이언스 내에서 실시간 데이터 보정을 통해서 시의적인 데이터의 즉각적인 반영, 이런 보정,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산출물의 중요성은 점차 경감이 되고 AI가 기존에 이를 서포트하는 단계에서 확장 리딩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ASI를 추구하는 모델의 경쟁력과 해당 우위가 데이터 기반의 얼라이언스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어떻게 도출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맥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카카오가 향후 오픈 AI하고 협력해서 준비할 검색 등을 포괄한 에이전트 서비스의 경쟁력을 우리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카카오가 약점을 갖고 있는 검색 세그멘트의 강화를 저희 강조를 한 거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휴먼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를 기점으로 네이버가 수송하고 있는 현재 입지에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를 반영한 입장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네이버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AI 개화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또 기술로 발현이 될지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또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주 블랙 먼데이를 거쳐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도 이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이 조선주가 강세 탄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계단 오르면서 11위에서 9위로 뛰어 올랐고요. 하나오션도 역시나 2계단 오른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계단을 오르면서 금융주가 밀려나는 모습이죠. KB금융의 경우에는 총 순위가 좀 내려갔고요. 신한지주 역시 13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조선주를 움직이고 있는 헤드라인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지만요. 지난주에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미국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탄소 비용 등 해운 온실가스의 감축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결국에는 선박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노후 선박에 대한
대한 교체 수요가 이에 따라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이번 규제를 통해서 글로벌 선박의 친환경 교체 수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특히 조선사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 기자재 등의 대부분의 공급 업체들,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짚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타국에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해운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의 K조선 기업들의 경우에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들이 수혜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기업별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죠.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 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기술 협력 MOU를 맺은 바 있고요. 또한 미국의 페어뱅크스 모스디펜스와도 마찬가지로 현지 공급망 협력의 MOU를 체결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지난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에 더해서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조선소를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국에서의 경영의 진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에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긴 시계열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를 바라봤을 때 조선 3사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현재가 상향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29만 8천 원 선까지 현재 평균 목표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하나오션도 62,000원에서 72,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높이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 조선주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정보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인데 그래도 시장은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쉽지는 않은 게 사실 너무 이제 너무 쏠렸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종목이나 뭐 이런 업종 자체가 상승에 나오는 업종 자체가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이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무엇보다 정책, 정치 이렇게 좀 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쯤 되니 궁금한 게 AI 쪽으로 아주 강력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 납품하는 최고 이제 앞에 있는 기업들 생각해 보면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형주 쪽으로는 크게 좀 탄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AI 이제 그 투자한 여력이 있었던 그 토마토 시스템이나 뭐 관련주 이제 AI 정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주 위주로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오픈 AI도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과연 그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큰 그림을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오늘 시세만 봤을 때는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 시세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하드웨어랑 좀 다른 특성을 좀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는 분명히 뭐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노릴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누가 장악을 해버리면
되면 2등, 3등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밝힌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1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GPU,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GPU도 어느 정도 사고 그 다음에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뭐 100조 원이 1년에 되진 않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는데. 근데 일단 종목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 그냥 좀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장은 토마토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퓨리오사에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AI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샘 올트먼이 그 의료 AI 쪽을 언급한 적도 있고, 의료 AI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이 일단은 시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장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는 AI 관련주들을 투자를 이번에 이제 는 그냥 뭐 내가 흘려 보내더라도 나중에 종목군들을 내가 좀 선별을 해서 AI 종목군들을 좀 장기 투자 성장하는 것을 내가 좀 지켜보면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는 B2C를 하는 기업들은 거의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망이 없고 B2B를 하는 기업은 상당히 좀 선별만 잘하면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AI 기업 중에 이제 수익 내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잖아요. 이제 B2B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비슷한 그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솔트룩스거든요. 솔트룩스도 오늘 거의 토마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상한가 근처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B2B 기업을 고르셔야 됩니다. AI 쪽에서 이제 테마 말고 기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근데 대부분 다 AI 기업들은 다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실적이 좀 나왔어요. 실적이 막 크게 막 퀀텀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 2분기까지 적자였다가 3, 4분기에는 좀 약간 그 약소하지만 그래도 흑자를 기록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2B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AI를 고르셔야 되고 한 가지 가장 조심해야 될 기업은 그 기업이 원래는 AI 기업이 아니었었는데 기업 이름에 AI가 써 있는 기업들 과거에 다른 이름이었었는데 AI에 편승해서 기업 이름에 AI를 사명을 변경한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전기차 이제 유행할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정확한 표현 예고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중소형주,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고 있는 약간 테마성을 띠고 있는 중소형주의 개별주 성격의 AI와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할 수 있는 대형사들. 뭐 사실 솔트룩스도 말씀하셨는데 KT에도 납품하고 그렇죠. 네이버에도 네. 납품하고. 네. 근데 그 대형주들 같은 거 보면 지금 제가 대형주들 AI 서비스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이제 하이퍼 클로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칼로, 그다음에 LG는 엑사원, SKT는 A닷, 그다음에 NC소프트는 뭐 게임이니까 좀 바르코라고 있긴 한데 빼고 KT는 믿음이라고 있는데. 지금 SK텔레콤에서 그 서비스하고 있는 A닷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면 뭐 통화를 하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요약을 해서 저장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5년 전에도 썼던 기능인데 이게 사실 특별한 뭐 AI라고 생각을 되진 않고 이걸로 인해서 SK텔레콤이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클로버가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기대감은 올라가다가 근데 거기서 시장의 의문점을 딱 하나 던져줬죠. 하이퍼클로버 좋았어. 뭐 투자도 많이 했고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돈은 뭘로 벌 건데 시장의 이 의문에 네이버가 전혀 답을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것과 관련돼서 수익원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이 대형주들은 AI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뭐 AI로 우리가 뭐 굉장히 큰 어떤 퀀텀 점프와 실적의 어떤 그 효과를 보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테마주는 가장 널뛰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일단 경선 끝나고 일단 대선 토론할 때 후보들끼리 그때가 이제 뭐 그때는 짧게 움직이겠죠. 길어야 한 뭐 3일 정도, 짧으면 하루 이틀짜리. 그때 시장에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때 뭐
저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정책주들 말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과거에 한 번씩은 좀 약간 그 트라이가 있었던 도전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얘기를 했는지도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테마주들은 오른 걸 보고 사면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끝나면 장 끝나고 시간에서 움직인 거 왜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뉴스 플로우를 항상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4월 중순이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들 그 5월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고점을 찍을 거라는 거는 그렇게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고요. 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주냐 대형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고요. 개별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B2B 기업들 중에서 좀 약간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솔트룩스가 좀 가장 나아 보이고 그다음에 의료 AI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대 언어와 달리 자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AI 쪽, 그다음에 뭐 B2B 전문 AI를 하고 있는 빅데이터죠. 솔트룩스 이렇게 네. 한번 좀 조정기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하나 여기서 괜찮은 기업 꼽자면 솔트룩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의료 AI 쪽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반도체 관련 뉴스가 관세 관련해서 또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크게 감지됐는데요. 먼저 나왔던 뉴스는 업계에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상호 관세가 반도체 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국 CBP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 안내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와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까지 총 20개 대상의 전자 제품이 이 제외 품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등의 가격 급등에 우려해서 불안감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외신들은 수혜를 볼 만한 기업에 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TSMC가 혜택을 크게 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폰 관련 기업들까지 줄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로 읽히는데 간밤에 나온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발언이 또다시 불안감을 던져주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릭이 이 제품들이 한두 달 안에 나올 반도체 품목 관세에 포함이 될 것이라면서 이 품목 관세는 협상으로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또 유예가 됐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발표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관세 정책이 명확하기 전에 재고를 축적하는 니즈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러한 니즈로 인해서 수입이 또 증가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문제가 오롯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 이전까지의 악재 해소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점검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국내 메모리 그리고 IP 부품 업체들에게 확실히 호재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반등하는 수요가 관세로 인해서 위축될 것으로 우려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우려가 종식됐다면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요, 기존대로 중국산 반도체 관련 품목에 100%, 140% 넘는 관세를 적용받을 시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IT 업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컸고 또 소비자
구매력에 대한 급감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지만 추후에 예상되는 개별 관세는 이보다 확실히 낮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100%를 넘는 고율의 관세는 분명히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라고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어지러운 반도체 관세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현지 시간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확실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은 MNC 솔루션인데요.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최근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6% 가깝게, 목요일에도 8% 넘게 급등세 보였는데 다만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확실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기업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방산은 좀 약간 처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은 조선은 이제 좀 약간 처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좀 한 박자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MNC 솔루션은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주들과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 중에 뭘 사냐 하면은 사실 하나 에어로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하긴 하겠습니다만,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 어떤 다른 방산주들이 꺾이면 MNC 솔루션도 같이 꺾일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어떤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실적은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8천억인데 비싸다 싸다 뭐 약간 의견이 뭐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의 펄을 생각을 하면 절대 지금 비싼 편은 아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 에어로, 로템, 넥스원 모든 그 방산주들과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좀 하나가 좀 있었죠. K9, 자주포, 그다음 한화 에어로와 거의 199억 정도의 이제 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방산주들이 그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방산주, 조선주였거든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 에어로, 그다음에 현대 로템 쪽으로는 공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원 쪽으로는 약간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그렇게 큰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고, 공매도는 공매도 양보다도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의 량이 어느 정도가 중요한데, 거의 이제 시세에 영향을 알중적 주기 힘들 정도로 조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주들의 밑방향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는 사실 증권사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눈치긴 합니다만은, 시장 흐름 대비해서 보면은 윗방향을 충분히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가장 이제 기업 내용 중에서 기업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몇 개가 있죠. 실적 빼고, 그다음에 어떤 거냐, 경영권 분쟁 아니면 매각,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이제 급등시키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 지금 MNC 솔루션이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뭐 시세가 좋다, 나쁘다 뭐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평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제 대주주가 이제 소시어스 웰투시 인베스트라고, 원래는 두 군데인데 합친 이름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시어스 웰투시 인베스트가 하반기, 이제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매각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아니 상장된 지 한 4달 됐는데 그걸 벌써 매각을 하냐라고 해서 좀 약간 미뤘고, 그다음에 요즘에 MBK 그 홈플러스 관련돼서 사모펀드 관련돼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약간 수그러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매각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장가가 6,500원, 65,000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더 아래에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잠깐 처졌다가 꾸준하게 이제 방산주들 흐름과 더불어서 상승, 그다음에 최근에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뭐 양호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들 중에 이 부품주 대장주로서 MNC 솔루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참 많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KMW인데 오늘 9% 넘게 급등세 7,9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말을 해야 네. 될지 사실 올라간 게 맞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너무 내려간 게 좀 거의 10분의 1 토막이나 장기화돼서 이게 참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KMW가 이제 뭐 정상적인 기업이면 아무리 과거에 급등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10분의 1 토막이 좀 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통신 장비 대장주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 흑자를 한 번도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큰데 최근에 KMW가 시장에서 그래도 좀 약간 관심을 받는 약간 시장에서 관심 받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한두 번 반복한 기업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모멘텀이 확실한 모멘텀 좀 몇 개 있는 상황이죠. 일단 5G에서 이제 6G 쪽으로 전환. 근데 6G는 이것도 예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왔죠. 근데 6G는 위성 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이제 그 5G 주파수 대역 3.7에서 이제 4.0 기가헤르츠 주파수를 가을에 이제 경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LTE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비들도 이제 어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KMW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RF 부분에서 거의 80% 이상 이제 무선 통신과 관련돼서 80%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고 RF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RF 필터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RF 필터는 내보내야 될 주파수는 내보내고 막아야 될 그 주파수는 막는 게 이제 RF 필터인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많이 하면서 통신 장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LG가 화웨이 걸 쓰죠. 근데 화웨이가 많이 좀 제재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그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랑 미국에서 요 통신 장비와 더불어서 좀 약간 퍼포먼스가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KMW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차트 한 살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과거에 이제 텐베거가 난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바로 그대로 이제 반납을 했는데 사실 실적만 보면은 떨어질 만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악재들이 주가에 다 녹아 있느냐 아니면은 주가의 하락 여분이 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KMW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좀 약간 여러 가지 호재성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고 좀 시장에서 좀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모멘텀 몇 개 있으니까 사놓고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 증시 좀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발표된 반도체 칩과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관세를 유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중국도 역시 이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공장을 갖고 있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트럼프의 좀 행동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조선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조선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하긴 했으나 큰 폭의 매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부터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이 조금씩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코스닥 종목들도 좀 더 반등의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과 방산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HJ중공업이고요. 뭐 HJ중공업과 하나오션 둘 다 미국에서 MRO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도 이미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듯이 HJ중공업도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4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HJ중공업을 방문하면서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상승을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HJ중공업 조선업종에서의 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RO 사업 모멘텀이 있는 HJ중공업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탄력은 유지해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2% 가까이 현재도 강세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 초반부터 역시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매수세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부과라고 하는 해당 변수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한 게 또 나왔는데요. 관세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관세 부과 이게 갑작스럽게 사실상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공화당 측면에서의 우려와 걱정도 있었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들, 그들의 반발, 큰 틀 거시경제 전체로 본다면 관세 부과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그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1차적으로 145%까지 부과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올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 84% 수준에서 125%까지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금부터 고관세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여기에서 관세를 더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관세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한 가지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이제 약 90일 정도 이 기간 중 여러 국가들은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양국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적어도 트럼프 취임과 얼마 전까지 매우 거세게 나왔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일정 부분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몇몇 섹터가 역시나 눈에 보입니다. 가장 큰 건 AI. 아무래도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자가 되었죠. 퓨리오사 AI를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퓨리오사 AI의 1세대 제품인 모보이 그리고 차세대 제품 레니게이트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미미한 면은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전력 효율이라든지 가격의 측면에서 기타 생성형 AI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가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충분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AI와 관련해서는 차기 정권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키워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말은 곧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조선 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하나엔진,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지금 계속 좋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반사이익, 중국향 선박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추후 한 가지 매우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에서 제조가 된 선박이라든지 중국에서 제조가 된 다른 국가에서 원하는 선박, 그게 미국 어떤 항만에 정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비용이 크게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단순하게 산업 사이클이 개선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 정부 차원에서의 계속되는 지원이라고 하는 게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을 고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상황 보면요. 코스피가 오늘 시초가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454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2,45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1%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개인들의 사자세가 주요해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70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1%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2천억 원 이상 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고요. 기관은 장중에 순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사실 불확실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꽤 컸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에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품목별로 어느 품목에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도 부과될 수 있다, 의약품에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가능성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가운데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 관세 이슈를 피해가면서 정치와 정책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는데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먼저 보시면 2% 가깝게 급등세 나왔습니다. 7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3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70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살짝 약했는데 다만 지수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1% 가깝게 반등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23포인트 이상 올려내면서 2,45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늘 시장에서 전체에 좀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투자 심리에 좀 크게 모멘텀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25원 이상 하락하면서 1,424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내믹한 환율 시장인데 외환 시장 지난주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환 시장도 함께 움직이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 안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론까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6,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권, LG엔솔 오늘 2% 넘게 강세,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요. 삼바가 오늘 0.6%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좀 약합니다. 지난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5위권에 위치했던 현대차가 이제 시가총액 6위권에 위치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5위권이지만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다 1% 반등이 나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시가총액 7위권입니다. 우선주 제외하고는 6위권인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안전하게 보고 있는 섹터를 방산과 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그 대표적인 두 기업이 지금 코스피 1위권부터 10위권 안에 눈에 띄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상승, 34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쪽으로는 오늘 시장 3% 이상의 강세 탄력이 나왔고요. 38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HLB 오늘 특히나 수급이 좀 받쳐주는 기업이기도 했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2,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위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 안팎의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2.5% 이상의 강세 탄력,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 약보합권, 펩트론 보시다시피 여전히 시가총액 9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로 오늘 오히려 추가 상승세가 나왔고요. 2% 넘는 추가 상승 나오면서 16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2.7% 넘게 상승,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휴젤도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1.6% 넘게 상승, 34만 6,500원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파마리스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보합권에서 36만 원대 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결국에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관성도 없고 다소 가격하게 관세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급락하는 흐름이죠. 이에 따른 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인데 이러한 흐름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으로 들어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전략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이 크게 지금 나쁘지가 우선 않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당연히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딱 하나 오늘 아쉬운 게 있었다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1,500원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꺾였습니다. 1,420원대까지 그것도 매우 단기간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시장의 안정은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옵션 만기가 많이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한편으로 시가를 또 한번 크게 띄울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대변하듯 현재 미국 선물 지수들은 흐름이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에 약간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주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반도체 쪽에서 관세 부과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 생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기타 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크게 하지 못했던 이유와 중국도 미국산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를 크게 부과하지 못했던 것은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설령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추후 나올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쪽에서의 관세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주는 큰 틀에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시장의 전망은 전월 대비 1.4%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1% 이상 전망조차 나온 게 없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온다면 미국의 소비가 역시나 견고하고 이 물가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C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꽤나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주까지 거시경제 지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 ASML과 TSMC의 실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당연히 우리는 모릅니다만 추가적으로 가이던스 자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관세라고 하는 이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이던스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만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두 배제하고 지금 주가가 4월 초에 있었던 상호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꽤나 자유로운 섹터, 그리고 실적 전망이 올해 밝은 섹터에 속한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앞서 이야기를 앵커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쪽은 역시나 강하고요. 또 하나 몇몇 섹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엔터입니다. 그래서 엔터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해 보셨을까요? 예, 저는 SAMG 엔터입니다. 엔터.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엔터 쪽은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것이다라고는 이야기가 애당초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엔터는 사실상 이 친구가 지금 가장 힘이 강합니다. 오늘도 제가 원고를 준비했던 그 시간대에는 주가가 대략 33,500원 정도였는데 밑꼬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달았습니다. 힘이 지금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키워드로 충분히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실적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동사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9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4분기에 완전히 흑자 전환되었고요. 그러한 그 흐름이 올해까지 지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조금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어놓은 전망이 대략 160억 원 정도입니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부터 동사는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매출액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나 판관비, 이것을 철저하게 해외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갔고 그 결실이 지난해 4분기에 나왔다, 그리 보여집니다.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캐릭터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티니핑, 하츄핑, 저희 아이들도 툭하면 이걸 보고 참 좋아하는데요. 네.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 3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1위입니다. 네. 하츄핑은 5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뽀로로 4위입니다. 통령 자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하고요. 지난해 하반기쯤에 대략 제가 8월이나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하는 곳에 티니핑 랜드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네.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이 인형이라든지 장난감 사달라.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는 이상한 입장권 같은 거를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제품을 사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매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을 만드는 걸 말해요. 어딘가에서 떼오는 것은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동사의 제품 매출이 75%까지 달하고요.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캐릭터 완구, 그중에서도 가장 판매량이 많은 인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최근 3년 동안 6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라이선스 쪽도 100%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규모 자체가 제품 매출이 월등히 큽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공고한 제품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2, 3년 정도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해외 쪽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국가가 중국과 인도네시아고요. 이제 일본 쪽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품 매출이 최근 3년 동안 2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유출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동사가 국내에서는 이미 캐릭터 자체는 뭐 티니핑, 하추핑 이미 브랜드화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해외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이고요.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을 계속해서 뚫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타겟층은 어디가 될 것인가?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까지 이제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매우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4월 초에 상호 관세로 우리나라 증시에 말 그대로 지진이 났을 때 동사 잘 버텼고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4월 10일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이후로 지금 잘 가는 거죠. 동사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지금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도 고가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목표 가격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리포트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SAMG 엔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37,500원입니다. 제가 아까 34,000원 정도를 34,000원 정도를 34,000원 정도였을 때 생각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37,500원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티니핑의 인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인데 전국의 각지에서 이제 어린이날 기념 축제도 하고 뭐 봄꽃 축제도 하는데 여기에도 테마가 티니핑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티니핑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제 해외 어린이들 그리고 또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실적 우상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SAMG 엔터 종가의 경우에는 35,150원에서 형성을 해 놓았는데요. 목표 주가로 37,500원, 손절가 3만 원 선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청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중국이 히토류 및 자석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오늘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히토류와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히토류 대체 소재를 생산하는 노바텍은 오늘 전장 대비 최고 25% 넘게 급등하고 유니온은 최고 17%, 동국 RNS는 18%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중히토류 금속은 자동차, 우주항공, 로봇, 드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소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혼선이 불거진 가운데 애플 협력사인 LG 이노텍 등 아이폰 테마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은 오늘 최고 9%가량 오르다 5% 넘게 오른 14만 5,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애플의 회로 기판 등을 공급하는 BH도 이날 최고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지난 주말 미국에서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 소식이 나온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 폴더블 폰의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확정하며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FDA로부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에 대한 상호 교환성 변경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최고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셀트리온 주가는 장중 최고 2% 넘게 올라 16만 5,700원을 기록하다 오름폭을 줄이며 1.49% 오른 16만 3,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상호교환성 변경 허가 승인으로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화제약이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더불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 17,68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14일 대화제약이 리포락셀의 중국 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중국 보건당국과 보험 약가 조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포락셀은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릭탁셀 위암 치료제로 기존 정맥 주사로 소요되던 3시간가량의 시간을 1초로 줄인 항암 신약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 또한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20원 이상 하락하면서 1,42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 시장을 좀 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또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또 어떠하게 나올지, 서프라이즈 내용이 있지는 않을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잘 주시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관련 내용 잘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